그러면 어제 이제 우리가 호남에 갔으니까 호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시국 토론회에서 발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호남이 제대로 해야 된다. 호남 역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호남 역할론에 대해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님도 뭐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뭐 민주당 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호남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나요? 일단 호남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의 역사가 유구한데 그 과거 이야기들은 다 빼버리고 당장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만 보면 이제 호남 결집론이 슬슬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호남 역할론, 호남 결집론, 호남 책임론, 저는 이게 다 같은 궤라고 봅니다. 호남이 대단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호남의 몰표를 민주당에 주셔야 민주주의가 설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호남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보면 민주당 전체의 30% 이상을 호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이 표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민주당 내부에 경선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계속 어필을 하는 건데요. 그걸 빼고 나면 그러니까 민주당 권력을 만드는 건 호남이다라는 걸 빼고 나면 호남에게 특별히 뭔가 가치가 더 부여돼야 되거나 그럴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했던 말들을 제가 반박을 해보자면 2022년 3월 대선에서 이재명의 득표는 전남 86, 광주 84, 전북 83입니다. 이거 적은 수치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고 이 정도 수치가 같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기서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덜 나와서 졌다고 말하는 박지원의 정신세계는 도대체 뭔가. 아니 여기서 더 주려면 무슨 초인적인 무슨 능력이 있든가 무슨 성인이든가 뭐 예수나 부처의 반열에 오르든가 김대중의 반열에 오르든가. 아니 능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근데 지금 저 숫자 보고 더 달라고 하는 박지원은 정말 후한무치한 겁니다. 지금의 이재명을 놓고 호남에서 표를 더 달라고 하면 이건 뭐랄까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근데 호남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과도하게 주는 겁니다. 호남은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호남의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호남 사람들이 결집해서 투표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호남의 이익이 지켜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호남의 이익이 지켜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에 몰표 주니까 계속 호남을 더 우습게 보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좋은 정치인 공천 안 해요. 말 잘 듣는 정치인만 만들죠. 그렇게 되니까 호남에서 뛰어난 정치인들이 갈수록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선출직 최고위원회 못 들어와요 지금. 호남은요, 호남 배려로 뭐 어설픈 이재명 말 잘 듣는 사람 하나 한 명 그냥 끼워주는 그렇게 해주는 것 정도지 호남에 제대로 된 정치인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호남은 그냥 표밭으로만 보니까 표밭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고 이런 거를 심각하게 보여줬던 게 최근 몇 년 안에 나왔던 사건 중에서는 저는 이정근 사건하고 김용 사건을 봅니다. 이정근과 윤관석이 하는 통화에서 오빠 호남은 해야 돼. 호남에는 돈 꼭 줘야 된다는 이 소리잖아요. 호남은 돈 주면 표 찍어주는 된 거죠. 그다음에 김용이 유동규, 남욱 그리고 또 한 명이 정민용일 겁니다. 그하고 스피커폰 통화를 해요. 유동규가 스피커폰으로 하는데 김용이 광주에 돈을 뿌려야 되니까 누구누구한테는 1억을 줘야 돼 하면서 광주에는 돈을 뿌려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광주나 호남은 돈을 줘가지고 표를 잡는 그런 동네가 돼버렸어요. 글쎄요, 좀 안타깝네요. 뭐 그만큼 우리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 호남의 자부심 역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글쎄요, 호남에 항상 부여만 되는 책임 그리고 항상 이 선거 과정에서 이 호남이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앞으로의 또 그 정치 지형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호남 정치는 계속
그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 정치, 그러니까 중앙의 유력자들이 볼 때 호남은 계속 종속 변수 역할, 호남은 내 호주머니 속의 공깃돌 역할로 두려고 할 겁니다. 호남을 계속 종속 변수로 볼 거고, 호남의 못난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편먹어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후배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만 급급합니다. 못난 정치인들이 호남을 자신들의 꼭 옛날에 호족들이 지역을 통치했듯이 자신들의 주머니 속의 공깃돌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호남을 우습게 보고 그 우스운 호남의 못난 정치인들이 중앙에 잘 보이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골치 아픈 건 힘든 건 호남 주민들이에요. 호남 주민들이 떼찌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 판을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판을 바꾸는 결심을 못했고 이번에는 아마 하시게 되는 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그냥 당대표 한 사람 선출해서 뭐 얼마나 달라지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예. 최근 10년간 호남이 가장 주목받고 각광받았던 때가 민주당이 독점할 때가 아니고 국민의당인가요? 예, 그 안철수. 당이 호남에 네, 그렇게 네. 했을 때 그때 서로 호남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좋은 반면 교사가 될 것 같은데 호남 주민들이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리고 때로는 번갈아 가면서 네, 네.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호남이 안 찍어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구를 가도 부산을 가도 경남을 가도 민주당 30%씩 다 나와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가르고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도 명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정치적 선택을 하겠지만 과거 같은 일방주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과 지역 그다음에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정치적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로 보고요.